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원정대 여러분. 지원입니다. 우선 여러분 너무너무 해피 뉴 이어입니다. 어찌저찌 2021년이 또 잘 가고 2022년이라는 새로운 해가 밝았는데요. 저의 20살도 끝이 났고 이제 21살이 시작이 되네요. 개인적으로 2021년은 이제 20살이 되고 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대면 수업을 한 번도 나가지도 않았고 뭔가 집에 있는 시간이 되게 길어지고 많아지다 보니까 물론 작년에 제가 스스로를 분석하고 또 다시 되돌아봤을 때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빈티지 샵 알바도 해보고 피팅 모델 알바도 시작을 하고 레나유라는 패션 유튜버 선발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나갔었고 자격증 준비도 시작을 했고 정말 저에게 2021년은 스스로 봤을 때 뭔가 나태한 듯 하지만 새로운 거 그래서 얻은 게 정말 많았던 해였던 만큼 잃은 것도 좀 많았던 해라고 느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2021년이 뭔가 마냥 좋았다라고 저한테는 기억에 남지 않더라고요. 2021년에 저를 고이 잘 접어두고 랩업해서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서두가 길었는데 그러면 Q&A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아무도 질문해주신 분은 없으셨는데 제 이름 양지원 한자 이름은 제가 맨날 까먹어요. 왜냐면 별 뜻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생년월일은 2002년 10월 29일생 할로윈 이틀 전 생일이고요. 영어 이름은 라일락인데요. 사실 이 영어 이름을 쓰질 않아요. 제가 6살부터 7살 때까지 2년 정도 영어 유치원을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이 애들이 막 이렇게 유치원에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넌 뭐? 넌 뭐? 이렇게 그냥 막 되게 막 지어주신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넌 라일락. 이래서 제가 라일락이 된 거였거든요. 라일락이 어쨌든 꽃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것과 제가 좀 잘 안 어울린다는 느낌을 스스로 받았고 그리고 라일락 양이라고 성을 붙이니까 너무 더 이상한 거예요. 라일락 양. 정말 너무 안 예쁜 이름인 것 같다는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호주 살 때도 저는 그냥 지원 양으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꽃으로 영어 이름을 지으면서 여동생은 자스민, 남동생은 벤자민 해서 앞에 벤만 떼가지고 그렇게 호주에서 영어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저만 한국 이름으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저만의 영어 이름을 되게 가지고 싶은데 뭔가 그 사람을 대표하는 하나의 이름을 딱 정한다는 게 굉장히 많은 신중을 요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와 꼭 맞는 영어 이름을 찾지는 못했지만 영어 이름을 가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의 기본 정보부터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은 호주로 유학을 간 시기와 이유, 얼마나 있었던 건지, 왜 굳이 혼자 가게 된 건지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여기서 짚고 갈 거는 저는 혼자 가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 다 같이 갔거든요. 아빠는 한국에서 기러기 아빠셨고 저희 엄마, 여동생, 남동생, 저 이렇게 넷이 갔었고 사실 갈 때는 제 친구, 그리고 친구네 어머니, 친구네 언니까지 해서 총 7명이 같이 한국에서 출발을 했었어요. 저희가 쉐어생이라고 하나요? 한국인 남자 대학생분 쉐어생도 받았었고 아는 친한 언니도 쉐어생으로 받아서 저희 한 집에 가장 많이 살 때는 9명의 대가구가 한 집에서 정말 복작복작 살았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딱 끝내놓고 여름방학을 하던 날에 친구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때쯤에 아마 호주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저희 담임선생님이 마이크를 쓰시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마이크를 빌려줄 테니까 반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라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터벅터벅 친구들 앞에 다 가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 부담감 아시죠? 다 나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그 틈에서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얘들아 잘 지내고 고마웠고 나 가끔 한국 올 테니까. 다른 반에 이제 친한 애들이 있었으니까 다른 반 애들이 이제 교실 앞문에서 저를 되게 막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다 같이 화장실에 가가지고 제 핸드폰으로 같이 마지막 사진도 남기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6학년 2학기 때 갔었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까지를 완벽하게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딱 2년 반 정도, 약 3년 정도의 유학 생활을 했었고요. 중학교 3학년은 딱 3월 입학부터 한국에서 해가지고 중학교는 한국에서 졸업을 했고 그리고 고등학교도 한국에서 졸업을 했고 대학교도 한국에서 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호주로 유학을 갔던 이유는 사실 저의 개인적인 의지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저희 엄마께서 좀 외국 문화를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자동차에서 맨날 동요를 듣고 자랐다면 저희는 맨날 외국 올드팝을 들으면서 자랐었거든요. 물론 동요도 들으면서 자랐었는데 엄마 차에 항상 마이클 잭슨 CD가 이렇게 북으로 있었었고 전화 통화를 하거나 자기 전에 맨날 Good night baby 하면서 저희가 Good night mommy 이렇게 그런 약간의 귀여운 풍습 같은 것도 어릴 땐 있었거든요. 요새는 안 하지만 그랬어가지고 엄마께서는 그냥 막연히 언젠간 저희를 유학을 보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학교에 호주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친구가 다시 호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 유학을 갈 거라는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되게 갑자기 극적으로 그 시기에 유학을 다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러한데 또 저희 엄마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에게 호주는 정말 제가 뭐 그렇게 인생을 길게 산 거는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인생을 봤을 때 저는 정말 호주를 가기 전과 후로 사람이 나뉜다고 말을 딱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 호주를 갔었던 3년 정도의 시간이 너무너무 값졌고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호주 가기 전까지는 스스로가 좀 아무래도 뭐 자아라는 게 성립되기 이전이었고 그리고 제 자신을 좀 사랑할 줄 몰랐던 것 같거든요. 저만의 취향 이런 것도 없었고 정말 지금이랑 성격이 180도 달랐었어요. 근데 이제 호주에 가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춘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호주에서는 다들 학원을 다니기보다는 뭐 학교가 끝나면 뒷마당에서 뛰어논다거나 학원을 다니더라도 막 기타나 뭐 댄스 같은 예체능을 많이 다녔었고 저는 학원을 아무것도 안 다녔었는데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나면은 뒷마당에서 저희가 키우던 토끼랑 같이 뛰어놀고 막 그냥 바닷가 가고 공원에서 누워있고 스케이트보드 타고 그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도 되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었던 것 같고 제가 호주를 되게 좋아하고 애정하는 데에는 뭔가 되게 많은 이유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책에서 읽은 문구 중에 우리는 우리를 품고 키워줄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진 도시를 선택하여 살 권리가 있다. 여행을 통해 낯선 도시를 적극적으로 느끼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을 품어 키워줄 수 있는 곳에서 살아볼 필요가 있다. 인생에서 한 번쯤은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저는 저를 키워준 도시가 호주인 것 같다는 시드니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정말 마음속 고향이고요. 아마 누가 보면 호주에서 17년 살고 한국에서 3년 산 줄 알 거예요. 그 정도로 되게 애정이 많은 곳이고 저에게는 되게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빈티지를 좋아하게 된 계기, 빈티지에 관심이 생긴 이유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빈티지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있지는 않고요. 제가 제 돈 주고 빈티지 샵에서 처음으로 샀던 빈티지 의류는 빈티지 나시 원피스였어요. 홍대에서 구매했던 제품이었는데 그 제품이 제가 친구들이랑 제주도 수학여행 갔을 때 입었던 제품이었는데 뭔가 그 옷에 그날의 기억들이 너무 소중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주도 여행 간 이후로 아직까지 한 번도 다시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 옷이라는 거에 되게 하루의 추억이 담길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빈티지 의류를 접하고 나서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좀 유니크한 빈티지의 매력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빈티지는 좀 비교적 저렴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좀 남들이랑 겹치는 옷을 입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발도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이 브랜드 있는 신발들을 제 돈 주고 사본 적도 없고 저희 집에 사실 그런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안 신고요. 물론 예쁜데 뭔가 사고 싶다 이런 옷들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제 안목과 취향과 마음이 빈티지를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빈티지를 발견하게 된 거를 스스로 너무 감사하고 약간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빈티지가 환경에도 좋잖아요. 우리가 너무 패스트 패션만 소비하게 되면은 그 사실 패션이라는 게 제작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렇고 이제 폐기 과정에서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옷을 받아서 배송을 받을 때도 막 택배 봉투랑 OPP 봉투랑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패션 자체가 너무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환경 오염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뭐 5벌을 살 때 그중에 3벌 정도는 빈티지를 사고 2벌 정도는 새 옷을 사면 훨씬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모 저모 빈티지에 너무 다양한 매력들이 있어서 좋아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4번째 질문이 옷이 많은 편 같은데 용돈을 받는지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평균적인 옷장량에 비하면 옷이 물론 당연히 많은 편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옷이 사실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희 엄마께서 맨날 옷 갖다 팔으라고, 갖다 버리라고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시는데 옷이라는 건 정말 사도 끝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지는 않아요. 왜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가 이제 용돈을 주시겠다고 하셨었는데 용돈을 받는 걸 저도 까먹고 엄마도 용돈을 주는 걸 계속 까먹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주는 용돈이라는 개념은 저는 어릴 때부터 없었고요. 그냥 가끔 이제 놀러 갈 때나 그럴 때나 이제 뭐 식비,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노는 그런 여러 가지 여가 생활비 해서 몇만 원씩 주시면은 나가서 쓰고 또 남으면 그거 남겨뒀다가 또 다음에 놀러 갈 때 또 쓰고 약간 그런 식으로만 생활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소속사에도 들어가고 조금은 어쨌든 불규칙적이지만 수익이라는 거를 벌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알바도 올해부터는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번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쓰는 달이 아닌 이상에는 엄마께 특별히 돈을 받지 않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저의 전공 학과와 그리고 대학교를 물어봐 주셨는데요. 사실 대학교는 제가 뭔가 아예 공개해버리면 좀 개인적으로 불편한 부분들이 많겠더라고요. 사실 고등학교 공개했을 때도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언젠간 제가 공개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좀 대학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학과 정도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저는 영상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도 어쨌든 3년 동안 영상고등학교라는 곳에서 영상 경영과를 전공을 했었고 지금도 영상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영상을 전공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당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스스로 영상을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아가지고 그리고 사실 영상고 다닐 때는 뭐 영상의 기초, 촬영의 기초 같은 거는 배웠지만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기술들은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6번째 질문, 영상에서 편입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편입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아직 지금 제 대학교를 굳이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제가 편입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입시 준비 영상이랑 그리고 이제 입시 후의 썰까지 들려드리는 영상들이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그 입시 준비하는 영상에서 제가 희망하는 학과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뭔가 담임 선생님과의 그런 여러 가지 마찰들로 인해서 좋은 입시 준비를 하지 못했었고 좋은 입시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학과에 바로 합격을 못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결과를 받자마자부터 바로 편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 학과 선택도 합격을 한 여러 대학교들이 있었지만 앞으로의 저의 미래에 좀 도움도 되고 편입을 같이 병행했을 때 조금 더 제가 수월하게 조금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학과를 고민하고자 해서 영상 쪽을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편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면 저는 학원이나 플래너를 통하지 않고 좀 개인으로 혼자서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편입 자체가 약간 정보는 정말 방대한데 약간 정보들이 불친절한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검색을 하면 할수록 정보들은 정말 쏟아지는데 뭔가 확실하게 정리된 정보가 많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찾으면 찾을수록 다 편입학원 광고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혼자 준비하는 게 불가능할까 하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정말 감사한 인연으로 제가 이전에 있었던 소속사에서 이전 매니저님께서 MCN 매니저를 하시기 전에 편입 관련된 곳에서 일을 하셨었다고 하셔가지고 매니저님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때 이제 세운 계획들로 저는 이제 좀 편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매니저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또 연락을 드릴 텐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저는 학점은행제는 안 하고 그냥 엄마도 저도 의견이 통일됐던 거는 대학교를 일단 좀 다녀보자 였기 때문에 그냥 지금 재학 중인 대학교를 졸업까지 해서 총 80학점을 얻고 그리고 이제 저는 학사 편입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학점을 자격증이랑 독학사 1단계로 해서 좀 채울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희망하고 있는 그 학과가 공인영어를 보기 때문에 편입영어가 아닌 토익으로 해서 공인영어를 준비할 생각이고요. 편입을 어쨌든 성공을 하려면 공인영어도 토익으로 만점을 받아야 성공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저의 목표는 매경 테스트 자격증도 취득하고 독학사 1단계도 취득을 하고 그리고 토익 학원을 한두 달 정도 다니면서 짧게 바짝 해가지고 토익 만점을 만들어내는 게 일단 지금의 저의 가장 가까운 계획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취득한 자격증 그리고 자격증 종류와 준비 기간을 되게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때 땄던 것들은 그냥 싹 자르고 대학생이 되고 나서 딴 자격증은 아직 그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가 유일합니다. 준비 기간은 걔가 이제 필기랑 실기가 있었어서 필기는 제가 한 달 정도 잡았는데요. 본격적으로 공부했던 건 3주 그리고 완전 빡공했던 건 2주 만에 해서 필기를 땄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기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 결과가 나오면 딱 이제 실기 시험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매주 학교 편집실을 빌려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학교를 나가면서 프로그램 연습을 해가지고 부산에 가서 자격증 시험을 땄었습니다. 그렇고요. 사실 이제 제가 앞으로 준비할 자격증들이 또 몇 개가 있고 편입 관련해서도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편입을 성공하고 나면은 편입 관련 Q&A를 또 따로 찍어볼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은 지금 이 시기에 또 편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께 편입 Q&A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피스 오브 미랑 브이로그 같은 영상들에서 이미 좀 자격증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찍어둔 게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자격증 준비하고 편입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을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2022년에 업로드될 제 영상들 같이 좀 캐치업 해주시면서 영상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거나 뭐 DM 주시면은 또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9번째 질문은 좋아하는 색을 물어봐 주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리고 저의 퍼스널 컬러도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사실 좋아하는 색이 특정 한 가지만 있지는 않고요. 저는 약간 색 조합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색 조합들이 막 갈색, 오렌지색, 노란색 이렇게 좀 가을 컬러감도 되게 좋아하고요. 노란색, 초록색 조합도 되게 좋아하고요. 봤을 때 좀 기분이 좋아지는 색감들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채색은 좀 안 끌리고 알록달록한 원색들, 파스텔 컬러들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좀 많이 끌리고 제가 손이 자주 가는 컬러는 노란색이랑 초록색인 것 같아요. 그리고 퍼스널 컬러는 제가 아직 진단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그냥 스스로 너무너무 웜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게 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정말 메이크업이나 옷을 몰랐을 때는 아무거나 바르고 아무거나 입고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좀 제 자신을 브랜딩하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특히 메이크업 색조 제품들이 제가 쿨톤이 너무너무 안 받더라고요. 옷은 그래도 조금 제가 뉴트럴 톤이라고 하나요? 쿨톤의 어느 중간까지는 좀 어울리는데 메이크업 제품들이 쿨톤이 진짜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완전 확신의 웜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질문은 2021년 가장 행복했던 기억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행복의 순간들이 그렇게 항상 길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날이 사실 기억에 남는 것 같지도 않고요. 되게 소확행 작은 순간순간 정말 소소한 행복들이 모여서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딱 알바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정말 그 상황의 나, 그 상태의 나에게 너무 쏙 맞는 플레이리스트를
딱 헤드셋 끼고 집에 들으면서 올 때가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계절에 맞는 음악을 들을 때 여름에 또 출근할 때는 또 여름과 잘 어울리는 노래가 있을 것이고 또 겨울에는 겨울과 잘 어울리는 노래가 있을 것이고 그런 플레이리스트, 노래 듣는 거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들이고요. 되게 음악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행복했던 순간이라 함은 저는 사실 편집 기간이 그렇게 짧은 편의 유튜버는 아니거든요. 저는 영상 하나 만들 때 조금 긴 시간을 필요로 하고 뭔가 아무도 느끼지 못할 그 세세한 사소한 디테일들을 좀 수정하느라고 편집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인데 그렇다 보니까 영상 하나를 딱 완성해서 딱 업로드를 했을 때 그 뿌듯함, 성취감 그게 되게 행복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반응까지도 되게 좋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유튜브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또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번째 질문이 2022년 버킷리스트가 궁금하다고 해주셨고 그 다음이 또 막 저의 20대 목표나 계획, 인생 목표, 최종 목표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목표를 뭐 장기적으로 세우기는 하지만 너무 먼 미래의 계획까지는 좀 세우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미래에 내가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지금의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루하루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지, 다음 주엔 또 어떻게 해야지 이런 가까운 계획들을 좀 세우면서 사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도 제가 작년에도 제가 쓰려고 제작한 그 버킷리스트를 제 블로그에 여러분과도 함께 공유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되게 유용하게 잘 써주셨다는 후기들을 또 좀 들어가지고 올해도 또 제가 쓰려고 만든 거를 블로그에 공유를 해놨거든요. 그게 이제 딱 그 해에 이루고 싶은 30가지 버킷리스트를 쓰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16개를 썼어요. 그래서 아직 절반 정도를 더 써야 되는데 그 30개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를 가꾸는 2022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가장 큰 일단 모토고요. 그리고 또 굵직굵직한 목표들은 이제 제가 학사 편입을 할 수 있는 학점을 만드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12월에 딱 편입을 지원하는 게 저의 일단 가장 큰 목표고요. 그리고 제 작년 목표가 4만 명의 직원정대를 모으는 일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아마 3만 5천 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그래서 한번 5만 명의 직원정대를 모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작년에는 사실 이제 내나유라는 패션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가고 나서 패션 컨텐츠에 좀 더 치중을 두었던 해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좀 되돌아보니까 아직까지 저의 좀 패션 스타일이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뭐 OOTD 브이로그나 구매한 제품들을 좀 보여드리는 하울 영상 같은 것들은 꾸준히 찍겠지만 올해는 조금 더 일상 브이로그들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토익 만점 따는 거. 힘들겠지만 어쨌든 고득점 취득하는 게 올해 목표고요. 제 작년 목표 중에 하나가 보드를 구입해서 한강공원 가는 거였는데 좀 보드를 계속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딱 보드를 딱 타기 좋은 계절인 초여름에서 늦여름, 가을 때가 금방 지나가 버려가지고 안 샀었는데 제가 더현대 갔다가 페니보드를 딱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걸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완전 현혹돼가지고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는데 이렇게 예쁜 신상 친구가 이번에 나와가지고 한국 사이트에는 이미 품절이 됐길래 아시아 페니 사이트까지 들어가서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드 구입에는 성공을 했으니까 이 보드를 타고 한강공원을 질주하는 것이 또 저의 올해 목표 중에 하나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추렸던 총 11가지의 답변들을 여러분께 다 해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그간의 궁금증이 좀 풀렸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Q&A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